망막 색소산피 변성증은 4,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망막 색소산피 변성증이 매우 위중한 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자, 안녕하세요. 강남 에이스안과 신경훈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망막 색소상피 변성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사, 줄여서 RP라고 하는데요. 우리 연예인 중에 틴틴5라고 홍록기 씨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었죠. 틴틴5의 이동우 씨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망막 색소상피 변성증입니다. 망막 색소상피 변성증은 4,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망막 색소상피 변성증이 매우 위중한 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주위에서도 이렇게 아름아름 한 달이 걸치면 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망막 색소상피 변성증이 어디에 생기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면 빛이 이 각막을 통해서 이 수정체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 망막에 있는 망막 세포에 빛 자극을 주게 되면 그 빛의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면서 이 시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상을 전달하게 됩니다. 망막에 위치하는 세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포가 망막 시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처음에 받아들이는 세포인데 이 시세포에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뿔세포는 주로 색을 인지하는 데 작용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확한 시력을 볼 때 원뿔세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뿔세포와 달리 막대세포는 망막의 주위에 위치하고 있고 주로 어두울 때 보는 시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게 막대세포입니다. 망막 색소상피 변성증은 이 막대세포의 유전자의 변형이 생기면서 막대세포가 점진적으로 변성이 되면서 죽어가는 게 망막 색소상피 변성증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막대세포는 주로 망막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병이 진행되게 되면 망막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부터 이 변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 첫 번째로 어두울 때 사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야맹증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영화관에 갔을 때 영화 시작 시간이 좀 늦어서 들어가게 되면 영화관이 캄캄해져 있죠. 근데 친구는 잘 걸어가는데 본인은 좀 걸어갈 때 너무 안 보여서 부딪히고 하는 경우에 이게 야맹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밤에 조금 눈이 좀 부셔 보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보통 영화관에서 혼자 걸어가기 무섭고 넘어지고 옆에 부딪히는 정도, 그걸 야맹증이라고 하는데, 막대세포가 어두울 때 사물을 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막대세포의 변성에 의해서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없는 야맹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막대세포가 망막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망막의 주변부가 변성이 생기게 되면 점진적으로 시야가 점점 이렇게 좁아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환자분들이 그냥 야맹증만 있고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망막 색소산피 변성증이 상당히 진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정도만 보이게 되고 점점 아주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망막 색소산피 변성증은 유전자의 변형입니다. 환자한테 질환이 생기게 되면 그 아래 세대 자녀분들한테 망막 색소산피 변성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우리가 흔하게 아는 것처럼 무조건 자녀들한테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변형의 정도나 가계도를 분석을 해보면 유전이 되는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꽤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망막 색소산피 변성증의 유전자의 변형의 정도에 따라서 이 망막 색소산피 변성증의 증상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가장 심한 경우에는 20대부터 점진적으로 시야가 많이 좁아져 있는 걸 느끼게 되고 시력도 0.5, 0.4까지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30대가 넘어가면서 웬만한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 혼자 거동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정도가 망막 색소산피 변성증의 가장 심한 경우이고요.
반대로 망막색소산피 변성증 중에 가장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50대 정도 됐을 때 야맹증을 느끼고 뭔가 시야가 약간 좁아 보이는 걸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약한 경우에는 보통은 환자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 혼자서 일상생활 다 하실 수 있고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망막색소산피 변성증에 진단이 되더라도 심한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광각 안저 촬영인데 망막의 한 가운데 부분은 색소 침착이 없지만 망막의 주변부가 까맣게 색소가 침착이 된 걸 보이시죠? 이게 이제 망막 주변부의 변성인데 이 환자가 사물을 봤을 때 그 시야 검사에서는 가운데 부분만 남겨져 있고 주변부가 보이지 않은 이 시야 검사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에는 30대 여성 환자분이었고요. 환자분이 망막색소산피 변성증이 진단이 되기는 했지만 환자분이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망막 주변부의 변성이 아주 약하게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망막색소산피 변성증이 위중한 질환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환자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막색소산피 변성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치료가 개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이 개발되지는 않아서 매우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꼭 개발되기를 저 역시도 희망을 하고 있고요. 망막색소산피 변성증이 진단될 경우에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에도 이 환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카페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색소산피 변성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이런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다른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더 나빠지기 전에 집안에 어떤 안전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어떤 영양제를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미리미리 좀 습득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꼭 항상 안과 진료를 보시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는 게 좋고요. 간혹 이 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검증되지 않은 뭐 약을 먹는다든지 어떤 뭐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한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망막 질환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앓고 있고 위중한 질환인 망막색소산피 변성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도 있지만 약한 경우도 있고 이 약한 환자분들의 경우 모두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한 환자분들한테도 곧 좋은 치료 방법이 개발되길 저도 똑같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